크리스티나님께서 여의도 타짜 가장 기다리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백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은님께서 잠깐 졸다가 테디 때문에 웃겨서 일어났어요. 아, 그 로고 때문에 그러신 거나 보다. 앞서 못 들으셨구나. 저 청취율 조사 홍보하는 로고 안 들으셨어요? 아, 밖에 계시던데? 아, 안 들으셨구나. 듣긴 들은 건 텐데 임팩트가 없었어. 뭐라고 있어요.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지. 예. 예. 자, 기고만장하는구만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침 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뭐 듣느냐고 전화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뭐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걸? 김태현의 정치쇼. 아니 뭐 딴 얘기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김태현의 정치쇼. 네, 통과. 당연히 김태현의 정치 쇼죠. 자, 통과. 그냥 김태현 하면 바로 그냥 오케이 하는 거지. 아니, 저 프로 얘기를 해야 돼. 김태현의 정치쇼. 자, 마지막 통과. 이거 위험한데 좀. 아니 이게 주관식 답변이잖아요. 아, 이거 위험해. 보기를 안 줘. 보기를 안 줘. 그러니까 일단 02로 오는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예. 물어보면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아, 역시 저 의원을 지내셨던 분이라 그래서 의원을 안 해본 세 사람보다는 더 정선돼 있고 더 이게 더 정치하고 중요한 건 02로 오는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맞아, 받으세요. 예, 받아야 됩니다. 전화는. 그러면 저희는 마트 상품권과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합니다. 자, 웃고 떠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고 사실 앞으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어찌 됐건 뭐 여야와 뭐 저 정파를 떠나서 체포됐다라는 건 대한민국 국격이 심하게 훼손된 건데 일단 총론부터 좀 짧게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다.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뭐 우리 박타짜부터. 헌정사에 또 한 번의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 더군다나 이제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아직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실은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우리가 어쨌든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고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력을 보였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타짜. 네. 뭐 말씀한 대로 불행한 일이죠. 예.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는 앞으로도 일어나서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시원통쾌하다, 아니 뭐 알턴이 뺀다. 이거는 그냥 일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응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죄 부분들이 이번에 좀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의 내란죄를 정리하는 시스템도 한번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5년 전에 이 전두환을 내란죄로 처벌하고 좀 보완한다고 보완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허술하게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이 내란죄 부분도 이번 끝나고 나서 국회 쪽에서 입법을 통해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행이지만 착잡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뭐 윤석열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보수 우파 지지자로서 또 두 번의 대통령 모두 지금 한 분은 탄핵당했고 한 분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슬프고 착잡하고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윤타짜는 전 뭐 감정이 참 복잡하죠. 그렇죠. 올해 또 저 수행도 했으니까 선거 때 맨 처음에 뵌 분이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예, 윤석열 당시 저 예비 검찰 당시 후보를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생각까지 해보면 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일단 극단적인 정치 대립 속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정치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면 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가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대한민국 제도가 그렇게 엉망이거나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했듯이 또 유튜브 많이 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최고 지도자가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좋은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예. 저런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겠죠. 아니 오늘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는 제도 차원의 문제가 크다고 아니 뭐 봤고 전 윤희석 대변인 아니, 말에 제 얘기는 반박한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바로 하시니까 예.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어제 있었던 장면과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이제 대통령이 영장 집행 중에 마지막 순간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육성 메시지에서도 이제 체포 집행 직전에 그 행정관 휴대전화로 찍은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직접? 거기도 얘기를 보면 이건 불법 영장이고 불법 수사인데 내가 거기 응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응하지 않으면 유혈 충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나가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자진 출석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예요? 그 전날 저 정진석 실장의 요청, 저 중재 일종의 중재 그것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왜 자진 뭐 출석? 체포 안 되려고 발버둥 친 거죠. 그래요? 그 일체가 다 궤변 아니겠습니까? 예. 자진 출석하려면 진지하게 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본인도 수사검사로서 영장 집행을 많이 해봤을 텐데 예. 법원이 영장 발부해가 집행하러 가는데 이 범인이 피의자가 나 자진 출석할게 이러면 물러서고 자진 출석하게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그래도 현직 여전히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으로서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어떤 품격, 뭐 의연함 이런 것조차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더더욱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개탄스럽게 만든 거고 예. 그 영상을 보면 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거짓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이어서 마지막까지 저러는구나 혀를 차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타짜 누구지? 저 정진석 실장의 그 전날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조사 나름의 이제 중재안을 낸 거예요. 근데 윤곽근 저 대통령 측에서 바로 아니다 네. 걷어찼거든요. 네. 정진석 실장은 자기 개인 플레이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취재된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 취재된 건 없는데. 뒷배경에 대해서? 아니요 취재된 건 없는데 네. 일단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대통령 측과 아니면 대통령과 상의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근데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론사에. 내 혼자 단독 플레이다. 상의된 건 아니다라고. 상의된 게 아니라고요?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까지는 예. 나는 체포 안 되게 나는 뭐 출석 안 할 거야 조사 안 받을 거야 했다 갑자기 확 바뀐 거잖아요. 정진석 실장의 얘기는 조사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상의 없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중 플레이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그건? 그냥 뭐 분위기 보고 치고 빠지고 예. 뭐 그래 정진석 실장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예. 좀 여론 분위기도 좀 안 좋고 대통령 생각도 또 바뀐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뒤로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새벽 6시 반에 예. 갑자기 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아침에 대국민 호소문 내가 해가지고 제3의 장소 이거 조사받는 거 한번 얘기해봐야지 이렇게 과연 했을까? 그런 새벽 생각이 6시 좀 들어요. 네. 느닷없이. 예. 윤타짜는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뭐 해명은 아니고 설명이 예.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단독 플레이다. 네.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 곳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입장을 중간에 바꾸거나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 전제를 우리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변호인단과 사람이 예, 지금 끝까지 이거 불법이고 내가 안 응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는 거지. 예. 다 청년이고 경찰도 청년, 경호도 청년이니까 예. 그렇지 나는 동의 안 해. 예. 이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이중 플레이 하실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과거의 뭐 어떤 정치적 사례들을 머리에 넣고 이 계산을 돌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확률은 나오겠으나 예.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인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봤을 그럴 분이 때는 아니에요. 예. 그냥 입장 안 변해. 나는 이 서부지법 저 누구야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일관된 입장일 거고 네. 그럼 정진석 실장은 좀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그러구나. 예. 근데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풀어본다고 한들 풀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상에 2분 40초 정도 남긴 내용 중에 보면 예. 자진 출석 얘기들을 거기에도 좀 얘기를 하고 뭐 유혈 사태 때문에 내가 나간다. 예.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이제 끝까지 감옥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에 대한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이겠죠. 아 근데 예.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수사 방식이 일단은 구속시켜 놓고 마구잡이를 했던 해본 사람이 안다고 당해보면은 아 내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예. 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날도 보면 자진 출석을 얘기하고 지금도 변호인 측이 자진 출석 얘기를 계속 메시지에 남기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는 거 없는데 차성환 교수가 시립대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예. 집행이 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 민신의 구속에 대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자진 출석을 한다는 건 자진해서 출석하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본인 주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으려면 긴급 체포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집행을 형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예. 라는 어떤 뭐 이런 그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늘 공수처 조사를 2시로 연기한 이유가 몸이 안 좋다. 정 건강상 이유다. 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벌써 이제 포석을 까는 거예요. 예. 보석 부분들. 아.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나는 절대 바깥에서 싸우지 예. 안에 갇혀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들의 전반의 메시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머지는 별로 들을 가치는 없어요. 그게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 인신의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거.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나 모든 이제 수사받는 사람의 본성일 건데 그럼 그 측면에서 보면 박타짜 예. 앞서 이제 차성환 교수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자진 출석했으면 오늘 어제 잠을 구치소에서 잤잖아요. 영장 집행이니까 한남동 가는 거거든요. 다시. 그리고 오늘 2시에 또 나가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공수처 입장에도 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애초부터 공수처랑 협상을 해가지고 자진 출석했으면 버티니까 공수처는 아니, 그러니까요. 체포영장 집행이 그러면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밖에 당연히 없는 세 거죠. 차례 출석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공수처하고 협의해서 자진 출석을 했다면 예. 저렇게 뭐 구치소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온 일도 없고 조사 받고 다시 예. 그 관저로 귀가했다가 다시 나와서 조사받고 그 과정에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면은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되냐 예. 이런 여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예. 근데 출석 요구도 피하고 체포영장도 불응하고 모든 건 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사실은 법의 관점에서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예. 범죄도 중대한데 아니 본인이 누구보다 수사검사로서 더더군다나 강압수사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잘 알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고 결국 지금 뭐 그 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전반이 공수처의 모든 수사를 사실은 공수처만이 아니죠. 경찰 검찰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나를 향한 모든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심리의 발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별로 들을 가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타짜 수사의 대명사잖아요. 너무 잘할 거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앞으로 내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체포영장 칠 거고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밖에 갈 수 흐름을 알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를 노리고 노림수. 그러니까 두 분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는 논리에 안 맞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본인이 수사 전문가인데. 예, 그렇죠. 그 얘기는 처음부터 본인의 그 논리선이 쓴 거예요. 논리가 예. 이거는 불법이고 예. 이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 다 불법이고 수사도 불법이고. 나는 거기에 맞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현실적인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현실론자들은 중간에 그래도 나가셔서 조사 받는 모습 보였으면 체포영장도 청구 안 될 거고 구속도 안 될 건데 왜 그러셨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불법이고 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내가 그런 인신 구속을 당하거나 뭐 불리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내 뜻을 꺾을 수 없어.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건가요?
장타짜 추정을 해. 이거 뭐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추정을 해보면 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사에 응하고 뭐 좀 협조 좀 하고 약세를 보이면 지지층이 흩어지니 차라리 공수처 그렇지. 좌파 사법 카르텔 나를 엮어놓으려고 그래 버텨야 지지층이 뭉치고 그래야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래야 탄핵가도 내가 살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테디는 사회보다 평론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바꿀까요 오늘? 정확한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는데 일단 확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지지층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예. 내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함께할 거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 예? 그 변호인단 전체가 예.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 어쨌든 수사하고 기소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에 능한 분들이지 예.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경험이 없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하는 주장이 법률거래 주장이 아니고 정치적 주장들이잖아요. 예. 정치적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분들이 특수부 검사라는 직업적 특성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더군다나 헌재에 낸 의견서 봐요. 예. 제가 써도 그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김용현 포고영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법리적으로는 허접하구나 이런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허접한 게 하나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예. 그 윤곽근 변호사, 석동훈 변호사가 특징이 또 있잖아요. 둘 다 정치인이에요. 아 그렇죠. 석동훈 변호사는 여러 번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이고 윤곽근 변호사도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검사 출신 변호사라기보다 플러스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 법리적으로 허접한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아는 거지. 이게 어차피 여기서 그냥 우겨야지 일단. 어줍지 않게 협조할 거 협조하며 예. 뭐로가 일루가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결국 구속이고 유죄다. 그러니까 버틴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신 그 헌재에 소견서 낸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바보예요라는 자임이거든요. 잘못 일부러 안 뺏겼었어요. 일부러. 예. 자, 그렇죠?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포고령 저 사실관계 차원에서 이 포고령에 보면은 첫 번째 그거잖아요. 국회 정치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야 국회를 막으려는 거 아니야? 국헌 문란 목적 아니야? 내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아 그거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쓸 때 옛날에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던 군사정부 거에 컨닝을 잘못했다. 포고령 예시문을 잘못 뺏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뺏겼어.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잡아내지 못한 거야. 아니, 실수야, 뭐 잘 이런 보세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또 다시 정상적인 그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층의 어떤 그거를 얻는 게 내가 인신의 구속보다 더 정치적으로 뛰어나다? 예. 안 그래요.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요. 예. 근데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저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해서 그걸 보면 이렇게 내가 버티면 나 구속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날 지켜줄 거고 이 여론의 형성 자체가 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법치도 내가 대통령인데 예. 나를 어떻게 감히 잡아넣어. 경호처가 나를 지키고 있고 예.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맞나 하다가 다시 유튜브를 켜잖아요. 맞네 내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고와 이 생각 속에서 이런 입장문과 장문의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2분 40초와 장문의 글을 봤을 때 이성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양쪽 의견이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박타짜랑 서타짜는 구속이 되기 싫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장타짜나 윤타짜는 구속은 각오하고 결국 탄핵 기각을 위해서 좀 이런 전략을 쓰는 거다. 약간 의견이 달려. 근데 이제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야? 있었어요. 뭐? 좀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제 자필 계속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유튜브에 부정선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예. 대단히
진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통계까지 동원하면서 자, 장차자 넘어가나요? 저게 문제예요.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이게 거를 쭉 근거를 내세우더라고. 사이비 종교가 확산되는 저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진짜 초기 단계에 부정선- 빠졌어 내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나? 막 그런 생각까지 네. 제가 확 좀 자,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 많이 보시면은 보면 그렇게 된다 그거죠. 어제도 그 영상에 예. 뭐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소중함을 느껴서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의원들한테 유튜브 봐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으니 보지 네, 말고 이제 잘 정리된 유튜브를 보라.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확증 편향도 네. 있고 그 확증 편향이라는 게 한 번 잘못 빠지면 계속 그걸 키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진 게 뭐냐면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대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분이 만들어낸 대한 현실이에요. 유튜브 속의 세상은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1월 1일 날도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예. 근데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야 얼마나 모인다고. 예. 그게 수백만이 되고 그게 국민 절반의 여론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그 대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래야 이 현실의 예.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특유의 뭐랄까요. 그 한 번 이렇게 자기가 과신을 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내달리는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예. 이게 더해지다 보니까 저는 어제 관저에 들어갔던 의원들 황당했을 것 같아. 어? 그 상황에서 예. 지금 그 레가시 미디어는 믿을 수 없으니까 유튜브 열심히 보고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자기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는데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정신인 의원들이 그걸 들었을 때 그 정말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말 나온 게 의원들한테 했던 얘기. 그 앞서 유튜브 자 레거시 미 편향돼 있는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으니 보지 말고 잘 그냥 유튜브 아니야. 잘 정리된 유튜브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아 유튜브에서 얘기가 달라요. 아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보라. 아 그러면 장소장 장타차처럼 조금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 혹하더라니까 진짜. 저도 다 봤죠. 예. 뭐요? 부정선거? 그거 다 봤죠. 예. 유튜브. 그 논리를 깨려고. 아 논리를 깨려고. 예. 다 봤죠 옛날에.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을 잘 지켜달라. 아 예. 정권 재창출을 꼭 해달라. 현직 대통령이 뭐 정권 재창출 해달라는 거는 그냥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뭔가 좀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대선 후보 결정 모르죠. 뭐 아, 이런 그럼 뭐 거. 대통령 생각 알 수는 뭐 없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예,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아, 그 얘기했죠. 저희. 예. 그러니까 당이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더 좀 강한 자세를 갖고 나가면 정권 재창출 가능하니까 꼭 그걸 이뤄달라. 나는 가지만 예.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는 그 대통령의 예. 메시지 윤타짜는 그냥 좀 담백하게 뭐 지금 뭐 내가 버텨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잘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포돼서 그 가시는 마당에 네. 거기서 대고 뭐 대선 전략을 뭐 얘기한다든지 후보는 누구라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포석 전혀 없는 야권에서는 분명히 또 비판하겠지만 거. 예. 깔끔하게 그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근데 그 단어 문장에는 조기 대선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 바보예요라는 그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을 요구의 함의. 예. 아니 저는 왠지 그냥 자꾸 뭔가 깔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느낌적인. 뭐가 난 깔려? 모르지. 뭐가 깔려? 내가 알고 내가 대통령. 근데 이게 지지율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환상에 그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이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전체 아스팔트 우파나 이런 구구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바
거기가 관저에 몸이 있으면 예. 이게 그 말하자면 지지도가 그래 한번 해보자. 예. 민주당도 따져보면 너무 다그치고 우리를 다 그냥 범죄자 취급한다. 라는 어떤 그런 반발 심리 때문에 이 지지율이 팽팽하게 갈 수 있으나 예. 무너져 버리면 예.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을 가지고 재집권을 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고 예. 두 번째 저는 참 이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분이 아니 본인이 이제 인신구속을 당할 위기로 이제 치닫으면서 가는 마당에 국민의힘에다가 우물에다가 비소를 그냥 뭐요? 부정선거라는 비소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우물을 떠먹으면서 정권 재창출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소 중독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잖아요. 예. 만성 중독 암이 걸려요. 그러면 차차 그러게 해서 가는 건데 예. 국민의힘의 그 부정선거라는 비소의 의무를 계속 예. 떠먹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 예. 지금 현재 지도부들이 친윤 지도부니까 그렇지 몰라도 예. 여친윤 지도부는 저는 두세 달 못 간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 잠깐 박타자의 질문을 바꿔볼게요. 대부분 현직 대통령들이 정권 책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과로 설사 나를 밟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치. 요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면서 뭐 말은 안 했지 마음속으로는 나를 밟고 가도 뭐 나중에 정권 재창출 해주세요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 해달라 이거는 과로 나를 밟고 가도 괜찮아 이겁니까? 과로 나와 함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싸우자. 노선을 따르면서 이겁니까? 아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유튜브 열심히 보고 거기서 정리된 정보를 보란 얘기는 예. 어쨌든 나와 예. 이 이제 생각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예.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너무 새님들이다. 야당하고 비교하면 예. 제대로 싸워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를 밟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정권 재창출도 안 되고 예. 나하고 거리 두는 순간에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거고 폭망한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건데 예. 유체 이탈 화법이죠. 본인 때문에 지금 여당이 어려움에 빠졌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예. 자기를 따라서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가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여전히 이제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주 극도로 이기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극도로 이기적이다. 그 와중에도 관저로 의원들 들어오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의원들한테 하고 예.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갔던 의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들어오라는데 나는 안 갈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거기까지 갔으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분들 사진 찍으려고 간 건데 당혹스럽잖아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말은 안 하고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 아이고 이제 그만 좀 봅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대통령의 그러면 저 정권 재창출은 나와 함께 예? Follow me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나와 함께 정권 재창출을 가자 요건데 그럼 그 당이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거든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사가 돼야 된다. 피하면 안 된다. 우리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하고 방송, 신문, SNS, 유튜브까지 다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요렇게 만에 하나 대선이 있다면 대선 기간은 2달밖에 안 되고 대선에 가서 민주당의 무도함을 얘기를 하면 먹히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전사가 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됐어도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는 동기만을 이어받아서 민주당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당타자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하고는 조기 대선의 전략은 어제 이 얘기를 봤을 때 대통령과 함께입니까? 대통령을 버리고입니까?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요? 비상계엄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불가피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입장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것에 좀 집중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검찰 공수처 수사 계속 진행될 거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민주당 탓이다라고 몰고 가는 게 예. 득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는 저는 대선을 포기하는 행동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중도층을 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했던 처음에 예.
비상계엄 잘못됐다.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런 쪽에 입장을 해야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좀 있네. 예. 그래서 중도층에 민주당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논리 전개가 가능한데 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깨버리고 우리끼리 뭉치면은 잘할 수 있어. 민주당 안 찍을 거야. 이것도 망상 같아요. 자, 윤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예,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선 이제 논리가 조기다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예. 민주당이 너무 거칠게 하고 세게 나왔기 때문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민주당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를 국민께 홍보하고 예. 우리가 이제 가자는 얘기인데 뭐 좋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투표에 참여하거나 예. 또는 탄핵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들이 전면에 나서 그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먹힐 수 있는데 예. 그게 가능하겠느냐.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메신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상현, 김민전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네. 막 민주당 욕하고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과연 중도층이 반응을 하겠냐고요. 민주당 욕이야 늘 했잖아요. 예. 그분들은 뭐 탄핵과 민주당이 무관하게 또 잘한 건 없지. 늘 했잖아요. 뭐 국민의힘도 잘한 건 없지. 이렇게 이제 핑퐁핑퐁 하는 건데 예. 근데 정치가 여야에 나눠서 서로 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 정치 영역인데 예. 이거는 여야의 진영의 그 관계를 떠나서 내란이라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있어서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권영세 지도부는요. 예. 이게 헷갈려요 이제. 비상계엄 자체도 이게 잘못됐나라는 말이 입에서 어물어물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어제 얘기했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다. 여기는 척결해야 되고 나는 이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 옳은 판단을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런 이 종북 세력의 근거들은 잘 정리된 정보가 있는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다. 이걸 보면서 당신들도 나를 따라서 끝까지 싸우면 재집권할 수 있다. 믿어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권선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전사가 되자. 예. 우리 싸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맥락이 말한 대로 이 아스팔트우파 한 두 줌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 빼고는 중도 확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는. 그다음에 보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앞세워서 가버렸는데 예. 그럼 국민들이 뭐라 할 거예요.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나중에 물어볼 걸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부정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저는 전사가 되자라는 말이 잘못하면 전사하자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따라당기면 예. 그건 이제 대선도 포기하고 정치 포기하는 거고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일단 흩어지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위험하다. 예. 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뭉쳐야 그러니까 된다. 당이 뭉쳐서 어쨌든 지금 좀 야당의 예. 이런 무도한 공세를 막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정리되면 대선에 어떻게 임할지 보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다 확인하고 기억하고 각인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태극기로 알려진 자유통일당 정광훈 이런 강경 극우 세력에 의해서 견인돼가는 포획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지지층도 그렇고 일부 심지어 의원들도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지도부가 아주 형식적으로만 선을 그어요. 예. 그 관저 앞에 뭐 당 지도부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의원들이 가가지고 다선 의원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정광훈한테 머리 조아리고 마이크 잡고 저게 다 징계감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예. 김재원 의원 그랬다가 최고위원 잘리고 징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극우에 의해서 견인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연기가 가라앉고 나면 그때 남아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 반쯤은 극우화된 정당이 돼버리면.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 수권 능력을 갖는 보수의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될 거는 이제 윤석열을 보내야 된다. 선을 긋고 지금부터. 계엄 잘못됐고 예. 그리고 내란 이거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고 특검 필요하면 해야 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길로 안 간다. 이걸 선언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정쩡해요. 권영세 의원도 예.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가면 한쪽에 그런 그 강경 지지층이나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견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파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위기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계속 낼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의 장에 가서도 그렇죠. 형사법정에서도. 근데 그걸 선을 못 긋고 뭐 우왕좌왕하면 거기서 예.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그 이미지로 보이는 건데 이 위기 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그 얘기는 조기 대선 열려서 그때 한 2달 동안 야 이제 대통령 선 긋고 중도로 가자라고 갑자기 그거 안될 표변해도 거예요. 안 먹힐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쌓아놓은 게 있어서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아파요. 네.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간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네.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한남동의 모습이 당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유권자들한테.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예. 거기 나가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허. 김면전 의원 관련해서도 백골단 얘기밖에 없잖아요. 예. 사과했으니까 넘어간다. 이 정도 얘기이기 예. 때문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 이게 제 예상보다 더 강하고 더 길게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비상계엄령 이후에 이 전국 상황을 보면 제 그러면 예상보다. 그 얘기는 윤타짜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빨리 예를 들어 대통령 버리고 좀 중도로 예를 들면 버린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럼 선을 긋고 예. 중도로 좀 확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보수 전통 지지층 잡고 있다. 이 얘기구나.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야 할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 든다는 근데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손절이 굉장히 빠른 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조인데 네. 재빨리 글로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 만들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국민의힘이 가졌던 그런 일종의 전략적인 감각 예. 이런 게 지금 많이 둔화되고 네. 오히려 이념적으로 견인되면서 극우 정당화되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국민의힘 같으면은 벌써부터 이게 이제 손절을 시작했을 거예요. 예. 변신이 빠르거든.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얼마나 급변침하면서 변신이 빨라요. 근데 예. 그러고 있지 않잖아 지금. 근데 검찰 때문에 손절할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구속이 되면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가만 놔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도이치 특검이라든지 명태균과 관련된 것. 예. 명태균과 지금 보도되는 거는 작년 11월 달에 조사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황금폰 등 휴대폰을 지금 다 포렌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개는 됐어요. 정보를 하고 수사 있잖아요. 보고서가 검찰에. 그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서는 자기 살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툭툭 던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 감싸 안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때쯤이야 완전히 좀 거리두기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빼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간이 근데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석 시간이 없지. 의원처럼 말씀처럼 이게 이런 식이라면 조기 대선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길어봤자 한 120일 예. 뭐 그 정도 있는 것인데 매달.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손절해도 120일이면요 이미지 변신하기 짧은 시간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한두 달을 허비하잖아요. 예. 그러면 낙인이 찍히죠. 그 말씀한 대로 한두 달 남기고 저희는 뭐 선을 긋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한동훈 대표를 데려오고 뭐 유승민 뭐 전 의원을 데려오고 해봤자 그래서 너희 토양이 내란에 대해서 그러게 옹호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도 계속해서 수사를 해버리면 예. 이게 이제 스탠스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들이 이 좀 정상적인 예. 주판을 튕겨야 된다. 가치 이념에 빠지지 말고. 알. 근데 예.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하니까 예. 예, 의미가 깊네요. 어떤 의미예요, 그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민주당 민주당? 제가 할 말을 또 하시더라고. 이 얘기 아니야 혹시? 뭐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걱정하세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알아들으셔도 뭐 제가 그거 막지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본방 불가 가서 좀 하고 저 말의 의미가 뭔지에 아 대해서 이재명 대표 뭐 그 리스크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예요? 뭐 그 줄곧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한 3년 동안 그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얘기해 보죠. 어제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또 오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서 네. 선거법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거 집중 심리에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신권을 3월 12일까지 2달간 배당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고법원에서 저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재판부 의중은 빨리 한다. 빨리 하겠다. 그거죠. 요 얘기거든요. 근데 예. 이제 민주당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약간 격한 단어를 쓰면 예. 체제가 피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 현직 대통령 피맛을 봤어요. 체제가. 그러면 이 체제는 그 관성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재명이 예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때문에 이 재판을 늦추거나 이 재판에 어떤 예외를 두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 국민들이 그 체제가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제도도. 우리 제도가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예외야라고 얘기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있어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윤석열에게도 평등하고 이재명에게도 평등하고 김태현에게도 박원석에게도 평등한 게 법이어야 되는데 예. 나의 재판은 조금 늦어져야 돼. 그러면 그건 이제 예외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용납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만든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예. 이 내란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우리 헌정 체제가 굴러왔는데 이 체제가 피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고스란히 이재명한테 돌아갈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직 대통령도 체포됐고 구속을 앞두고 있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는 이렇게 된다는 뭐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게 이제 부담이 들어오긴 하겠죠. 예. 이제 정황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는 건 끝났어요. 예. 사실상 이제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포커싱이 맞춰지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나라는 걸 보게 되고, 저는 그 부담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정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예.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 누구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우리 뭐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나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의 어떤 우위는 민주당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여유가 있게 하나하나 메시지를 내가면 그거 솔직히 뭐 한두 달 연기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전략적으로는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그래 나서면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 서영 대변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수권 능력을 보이려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의연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도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그런 이 일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판사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이제 양쪽 다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제 시점의 기가 공교로운 게 어제 대통령 체포되는 날 하필 또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저 고도 2심도 집중 심리해가지고 신권 배달 안 받은 지 8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아 사건이. 36개. 예, 기록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그건 어떻게 끝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거거든요. 선거법이니까. 근데 보세요. 3월 12일까지 신권 배당이거든. 안 하고 그럼 3월 12일까지 지금부터 한 2달 심리한다고 치면 그럼 그때 결심하고 판결문 쓰는데 짧게 2달, 길게 한 달 잡으면 시점이 3월 말 4월 중순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헌재가 탄핵. 재판관 2명이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게 4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하고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진짜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시점이 이게 서영주 소장님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서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감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행태와 메시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고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도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메시지 안 낼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무조건 본인 재판 계속 뒤로 미루고 질질 끌고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증인도 계속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고 예. 결국에는 옳으신 이제 말이에요. 큰 정치를 하려면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거를 버려야 큰 걸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공격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태 예. 그다음에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그거를 끊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의 명확성만 결단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히려 막 난 자신 있을 거 없죠. 무죄니까 두 달 동안 20일, 30까지 끝내줘 그냥. 그렇습니다. 나 매일 재판 받으러 갈게. 이렇게. 그렇게 해도 네. 재판이라는 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30까지 받겠다 해도 네. 어차피 탄핵 이후에 대법원 판결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30. 뭐 30도 뭐 받는 거죠 뭐. 아니 그래서 아니 다 진행되는 근데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아니 그러게는 안 하겠지. 뭐야? 그런데 고민은 할 거다.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친명 쪽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예.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는 즐기고 있어. 그래요? 즐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옳으신 말씀이에요. 나의 어떤 발언을 즐기시고 있다. 이 그래요? 부분은 예. 대선전에서 뭐 이재명 대표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조기 대선이 있던 전제하에서 예. 대선전에서 엄청나게 불거질 이슈예요. 뭐 이심이 그때까지 났든 뭐 그래 30 막 가고 있든 간에 그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그 부분 3심 어떻게 할 거냐? 예.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에 정의가 뭐냐? 예. 중간에 만약에 재판 나와서 3심에서 뭐 당선 무효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할 거 이런 거. 알겠습니다. 요 나머지 얘기는 본방 불가에서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열도 타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이 네 타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